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2% 올랐습니다.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압력을 가하면서 최근 생활필수품 10개 중 6개의 가격이 내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화장지와 린스, 조미료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공적장부 일원화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부동산 관련 각종 공적 서류에서 발견된 오류 5천만 건을 올해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운데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대문구로 서울에서 유일하게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출발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도 양호한 흐름이 나왔고요. 대형주들의 주가도 계속해서 양호하게 흘러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0.5% 정도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요. 2082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5% 올랐습니다. 527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금융 지주사들의 주가 흐름이 약간 부진했고요. 이 밖에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이 정유주들은 이 강세장을 펼쳤습니다. 대형 IT주들도 산별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본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적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중국 증시는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인텔이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고 그리고 배당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데다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미국장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긴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 마감 사항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포인트 넘게 다우지수가 오르는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뉴욕 증시가 인텔의 자사주 매입 확대와 기업들의 실적 호전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108.68포인트, 0.92% 오른 11,980.52를 기록하며 12,0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지막으로 12,000선을 넘었던 것은 지난 2008년 6월 19일입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7.49포인트, 0.58% 오른 1290.84의 장을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28.01포인트, 1.04% 오른 2717.55를 기록했습니다. 네, 인텔의 자사주 매입 확대 소식, 시장 분위기를 상당히 양호하게 이끌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주들의 권익을 더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네네. 이날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이끈 것은 인텔의 자사주 매입 확대 소식이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인텔은 추가로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여 전체 매입 규모를 142억 달러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이와 함께 분기 배당액도 15%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인텔의 주가 부양 조치는 미국 경기의 회복 신호로 해석되면서 기술주 전반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인텔이 2% 상승한 것을 비롯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등이 상승했습니다. 애플 역시 아이패드 3G 모델을 1분기 중 중국에서 판매할 것이라는 소식에 힘입어 3.3% 올랐습니다. 또 워렌 버핏이 최대 주주인 버커셔 해서웨이의 주가도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인 3.2% 상승했습니다. 올해 배당금 지급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개선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들 내용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죠. 네네, 이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며 투자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일조했습니다.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한 맥도날드는 작년 4분기 순이익이 12억 4천만 달러, 주당 1.16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2.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석유 관련 업체인 헬리버튼도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4분기 주당 순이익 68센트, 매출 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주가는 각각 0.49%, 0.92% 올랐습니다.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도 장 마감 후 전년에 비해 훨씬 개선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전은 뉴욕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10일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종목 가운데 4분의 3이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종목의 평균 주가 순이익 비율은 15.7입니다. 이는 10년간 평균치인 18.23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주에는 128개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소속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M&A 관련 소식도 들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네. 1조 달러의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기업들은 최근 경쟁 기업을 인수하거나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활발한 M&A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M&A 규모는 6,6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2008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M&A는 인수기업이나 피인수기업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날도 컨테이너 보드 생산업체인 록텐은 경쟁사 스머피스톤을 35억 달러어치의 현금과 주식으로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로 두 회사의 주가는 각각 3.73%, 27.18% 급등했습니다. 네, 상품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닷새 연속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네, 국제 유가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2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1.24달러, 1.4% 내린 배럴당 87.8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리 알 라이미 석유 장관이 올해 일부 오펙 회원국들이 늘어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JP모건은 라이미의 발언이 사우디가 생산을 늘릴 의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금값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2월물은 지난 주말 종가보다 3.50달러, 0.3% 오른 온수당 1,344.5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장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왔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했는데 기관에서 모처럼 매수가 들어왔어요. 예, 외국인들은 좀 매도가 있어가지고 시장이 조금 불안함을 좀 이어갔었지만은 네네. 막판에 기금 쪽이나 기관 쪽에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 반전을 시켜놓고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있었던 외국인들의 대량 선물 매도를 어저께 외국인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좀 환매를 좀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조금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기관 쪽에서 매수 좀 가담이 되면서 시장을 좀 강하게 좀 반등으로 돌려놓고 끝나는 그런 좀 긍정적인 시장의 모습을 좀 보였던 게 어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어제 이 외국인들 사흘째 현물에서는 또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고, 이 선물에서는 이 매수를 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프로그램 쪽에서 좀 매수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의외로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가 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업종별로 상황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철강 금속 업종도 강세였고 정유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예, 정제 마진에 대해서 올해 상당히 좀 좋아질 걸로, 개선이 좀 많이 될 걸로 시장에서 판단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좀 회사 분할 이후에 네네. 조금 가격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다가 어제 좀 강하게 다시 올라오는 이런 좀 모습이 좀 나왔고요. 네. 어제 특히 좀 관심 깊게 봤어야 되는 부분들은 그동안의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좀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들, 네. LG 이노텍이나 삼성 테크인이나 삼성 전기 S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왔다는 게 이제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왔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한번 조금 더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는 이런 기대감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어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금융 지주사들의 주가는 좀 부진했거든요. 부실저축은행 인수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됐는데 장기적으로 봐도 금융 지주사 쪽으로는 압박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올해 연중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상승세가 좀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네네. 저축은행 인수라는 이런 변수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진통 과정이 있을 때 가격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금융주사, 금융 대형업종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를 좀 해보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실저축은행이 만약에 인수를 하고 나서 크게 뭐 사고가 터지고 이러면은 당연히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네. 어차피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감안을 해서 인수를 좀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전혀 이제 뭐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인수를 또 강하게 하진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몸을 좀 사리면서 인수 전략을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심리적으로 인수를 할 거라는 심리적으로 시장의 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가격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네, 네. 어느 정도 분할 매수 전략을 좀 가지고 가시면 네. 이런 심리질이 좀 돌아설 경우에는 하반기, 상반기 끝날 때쯤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은행업 정도로 좀 올라올 걸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기엔 약간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예, 아무래도 뭐 심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불안 요건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네. 바로바로 뭐 살려고 했던 목표 수량 자체를 바로 다 사지는 마시고요. 네. 시간을 좀 길게 텀을 좀 두시고 좀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올라오는 것 같았다가 다시 좀 내려가고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은행업종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지금 전략상 맞는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요. 네네. 그리고 어제 건설주의 흐름, 뭐 돋보이는 종목들이 몇몇 개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상승에 따라서 이 건설주들의 주가가 올라온 건데, 이 건설주들의 최근 흐름이 어떻고 향후 전망이 어떤지 그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작년 하반기 때부터 지금 건설업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걸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아파트 미분양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최근에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다시 좀 올라올 것 같아 이런 시장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네네. 돼서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가장 크게 발목을 잡았던 게 국내 건설사들의 국내 미분양 주택 경기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게 되면 전혀 뭐 문제가 될 건 없고 작년 하반기 때부터 올라왔던 부분들은 해외 수주 부분 가지고 지금 건설주들이 상승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 네네. 여기다가 국내 미분양마저 해소가 좀 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조금 더 있을 걸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변수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오늘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지금 현물 매도가 조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네. 물량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좀 흘러나오는 부분을 어느 매수처가 좀 받아가 주는지 개인이 받아가기보다는 기관이나 연기금 쪽에서 좀 받아가 주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호재로서 좀 작용이 될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매수로 좀 전환이 돌아서는지 네네. 이런 것도 좀 장중에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실적 시즌이 왔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좀 실적이 좀 발표가 되면서 네.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 예정이 돼 있는 기업들을 보유하시거나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실적 변수에 대해서 충분히 좀 체크를 장중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시장이 금요일 날 조정이 좀 있었지만 시장은 강세장에서 이어가는 투자 심리가 좀 아직까지는 시장에는 팽팽하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너무 불안하게 좀 시장을 보실 필요는 없을 걸로 좀 판단이 되고 네.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가지고 대형주들의 가격 조정이 나오거나 종목별로 내가 분석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종목들이 괜찮아 보인다 싶을 때는 조금씩은 매수를 해보시는 게 네. 오늘의 전략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해주셨고요. 참 업종별로 저희가 딱 이 업종이다, 뭐 종목에서도 이 종목이다, 딱 선정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심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이전에 저희가 투자 전략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과 같은 장에서 과연 시장 접근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이렇게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수익률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조정, 다시 또 반등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거든요. 올 한 해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좀 트레이딩을 좀 하기 위해서는 하기에 좀 적절한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할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목표 수익률을 작년보다는 조금 낮게 잡으시고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좀 목표 수익 다시 뭐 수익률을 올리거나 목표가를 올려 잡지 마시고 네네. 100%좀 매도를 좀 하시고 대응을 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지금
소외된 관심 종목에 제가 좀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어제 LG 이노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군들 지금 순환매가 전혀 지금 소외되어 있던 종목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트레이딩장에서는 주도주가 뭐 시장에서 벗어나면서 조정을 크게 주지는 않을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권 대형주들은 가격의 하락세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이 종목들이 다시 그 박스권 내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올라왔다 내려가고 이런 시장이 좀 반복될 걸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도주 대형주들은 조정이 있을 시에는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실행하시면은 수익률은 그래도 시장에 지금 지수는 이제 만약에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단기적으로 그 내부적에서 박스권은 분명히 좀 보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박스권 안에서 네. 저가에서 좀 매수하셨다가 박스권 상단 정도 올라오게 되면 매도를 좀 하시고 이렇게 네. 수익률을 좀 챙겨가시는 전략을 실행을 하시는 걸로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겠습니다. 주도주에 대해서 분할 매수, 이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수익률을 좀 작게 잡고 가는 게 좋겠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대형주들이고 지수가 제가 그렇게 세게 올라갈 걸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2100포인트를 봤기 때문에 네. 지수가 강하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도 올라가기보다는 한 2100포인트 올라가면 박스권 상단이 2100포인트권 그리고 좀 내려오면 2000포인트 초반권까지 좀 내려올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되면 대형주들도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으시면 목표가 가기 전에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 한 7%, 한 6%, 7% 잡아놓으시고 목표가 내에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말씀을 해주셨나요? 네, 제가 지난주에 대우증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목표가는 지난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표가에서 매수가는 나오지 않았었고요. 네네. 목표가도 지금 도달은 안 됐는데 제가 목표가 3만 원 제시해드렸는데 29,750원까지 지난주에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네네. 장이 올라가게 되면 증권주들은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2주 동안 대우증권을 좀 가지고 왔었고요. 이번 주는 이제 대우증권 지난주에 랩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런 뉴스가 흘러나오면서 증권주들이 좀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대우증권보다는 다른 종목 제가 삼성테크인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테크인요. 네, 삼성테크인은 지금 아까 오늘 제가 전략상 말씀드린 게 소외됐다는 종목들에 좀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대표적인 소외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4분기 실적이 지금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금 최근에 가격 하락세도 상당히 크게 나왔지만 1분기 이후에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저점이 확인이 되고 2분기 때부터는 좀 반등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뭐 감시 장비나 특수 부문에서 올해 뭐 수주가 좀 수주가 좀 들어올 걸 예상이 되고 지금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바이오하고 에너지 장비 쪽 이런 부분들의 성장 기대감 그리고 충분한 가격 조정 지금 10만 원권이 지금 3중 바닥이었는데 10만 원마저도 하회를 하면서 9만 원대 초반까지 지금 내려왔다가 어저께 하루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기관에서 한 3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이 나는 게 시장 대비해서는 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지금 매수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지금 저번에 3중 바닥 나타냈던 한 10만 원권까지는 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걸로 판단이 돼서 네. 제가 어제 종가가 94,300원인데요. 네네. 아침에 종목이 만약에 시장이 갭 상승이 하게 되면 종목을 굳이 따라가면서 매수를 할 필요가 없고 종목은 좀 기다렸다가 내려오게 되면 좀 잡으시라고 매수가는 93,500원 이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오늘 만약에 시장이 갭 상승 올라오게 되면 2,100포인트가 육박하기 때문에 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러면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갭 상승했을 때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 네. 93,500원 매수가를 제가 지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일단 3중 바닥에 전환 포인트가 되는 10만 원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제 9만 원이 깨졌을 때는 네. 한 단계 더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을 보면은 기관 쪽의 움직임은 좋아요. 이제 막 네네. 매수가 또 시작이 된 그런 모습이긴 한데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외국인들의 매도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지금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몇 종목 빼고서는 시장 자체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이런 물량들을 기관마저도 매도를 했었지만
기관이 이제 매수를 돌아섰다는 네. 이런 터닝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저도 관심을 가져보고 바닥에서 지금 양봉이 나오는 금요일 날 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오면서 오히려 올라왔던 종목이다. 40포인트가 빠지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9만 원이라는 지지선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 걸로 판단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테크윈 살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 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최건영 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두 종목 살펴봤었죠. 네. 두산엔진 그리고 태광을 살펴봤었는데 주가 흐름이 좀 아쉽게도 신통치 않았어요. 네네네. 주가 흐름이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조선주, 현대중업, 삼성중업, 대우조선해양 계속적인 급등을 주는 형태에서 관련 부품주 추가적인 상승 따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두산엔진 매수 추천 25,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종가 24,600원 한 400원 정도 마이너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장중 고점으로 치면은 26,900원까지도 터치하는 그런 시세는 났습니다만은 그 시세를 쭉 이어나가는 그런 흐름은 좀 가지는 않았습니다. 목표 가격 한 3만원 제시했었는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때 이 종목을 버리기는 조금 아까운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를 해서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기간적으로 좀 수렴 과정, 그런 과정을 더 거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손절 가격만 철저히 지켜준다 그러면 오늘 시점에서는 매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수급적으로도 보면은요, 그렇게 수급 구조가 많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최근 또 이 투신 쪽에서 매수가 조금씩 간헐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외국인도 이렇게 수급에 있어서는 대량 순매수는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매도는 나오고 있지 않다. 수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제 수급이 터지면은 상승하리라고 좀 보고요. 그다음에 태광도 역시 큰 시세 흐름이 나지는 않았죠. 태광도 어제 27,0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28,500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5% 정도인데요.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보면 120일 이동평균선에 탁 걸쳐 있어요. 근데 요즘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종목들 특징을 보면 12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서 올라서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경우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20이동 평균선도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보고요. 최근 또 종합주가지수가 일시적으로 한 36포인트 폭락한 그런 상황도 전개가 됐었죠.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 이런 부분에서 수급에서 약간 후퇴한 모습이다. 그래서 태광도 굳이 여기서는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반등 관점은 충분히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홀딩, 두산엔진, 태광 홀딩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홀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그렇게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면은 신규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신규는 조금 다른 여타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요. 다른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매수의 주체, 시장의 매수의 주체가 2010년도 외국인에서 2011년도 연기금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매수 종목을 추종을 하자. 그래서 연기금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해서 그런 종목에 대한 매수 관점을 해야 시장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신규는 좀 자제를 하시고요. 연기금이 매수가 집중적으로 진입한 그런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네. 뉴스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뉴스 대우 없는 GM 이런 뉴스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GM 대우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 있었는데
조금 그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GM대우가 사명과 브랜드명을 모두 바꾸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GM 코리아로 바꾸고 또 브랜드명도 쉐보레라고 하는 글로벌 브랜드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글로벌 1위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가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10%가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파격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머징 마켓 공략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이 GM의 한국산 부품 구매 이런 부분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GM의 어떤 글로벌 프로젝트 일환이기 때문에 국내 부품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너럴 모터스의 부품,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국내 업체는 만도, SL, 평화전공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은 뭐 만도, 평화전공, SL, 평화산업, 인팩 이런 종목 볼 수가 있는데요. 개별주적인 뭐 평화산업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뭐 상한가 세 방을 가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GM대우, 제너럴 모터스의 매출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개별주적인 성격 때문에 평화산업이 좀 먼저 달려갔고요. 그래서 추천은 평화전공하고 만도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만도도 최근에 시세가 좀 일부 올라온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 만도도 보시면은 최근에 약간 지금 조정을 받고 시장 대비로 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만도가 제너럴 모터스의 매출 비중이 한 22%가 되고요. 현대기아자동차 한 55%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좀 매출 비중이 좀 큰 편인데 현대기아차의 매출 비중이 조만간에 50% 이하로 좀 축소를 시키면서 매출의 좀 다각화, 매출 비중을 뭐 유럽 시장이나 중국 시장 이런 쪽으로 이제 다각화 좀 시킬 것이다. 또 제너럴 모터스의 매출 비중도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너럴 모터스 이런 이슈나 뉴스에 긍정적인 관점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14만 8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한 14만 6천 원. 예, 살짝 아래, 어제 종가에 살짝 아래. 매수 가격 한 14만 6천 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연기금 매수 관점의 종목 이런 것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만도도 연기금 매수가 최근에 어제도 한 4억, 최근 한 22억, 한 25억에다 43억, 한 60억 이상이 좀 순매수가 좀 들어왔네요. 투신, 연기금 쪽에서만이요. 그래서 기금 쪽에서의 매수 관점이 좀 강하게 지금 어프로치가 좀 돼서 제가 볼 때는 만도 관점,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은 목표 수익이 한 10%만 정도 잡아보고요. 16만 3천 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 15만 7천 원 고점 살짝 주고 시장 대비 같이 눌려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규 상장 종목이죠. 한 1년이 넘었지만은요. 그래서 금년도 2011년도 들어서 이게 우상향되는 트렌드, 이평선의 정배열 관계가 지금 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는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이냐. 수급의 주체는 연기금이 될 것 같고요. 2011년도 1월 들어서 연기금이 집중 매집한 1월에 이제 포트 구성을 하고 있는 종목이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연기금 매수 종목의 관점. 그런 종목이 또 만도이다 해서 좀 매수 추천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종목은 평화전공입니다. 평화전공도 어제 18,800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가가 끝났는데요. 매수 가격은 18,500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뭐 제너럴 모터스의 매출 비중 한 뭐 8% 정도, 뭐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정도 좀 수준이 좀 되고요. 이것도 2011년도 뭐 현대기아차의 아반떼 MD나 엑센트 신차 출시에 따르는 또 수혜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똑같아요. 만두하고 평화전공하고 기술적인 패턴을 보면 똑같습니다. 평화전공도 연기금 쪽에서 어제 한 12억 정도, 8억, 20억, 30억 정도 한 최근에 정도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 추천 18,5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목표 가격 한 15% 정도, 2만 원 이상을 좀 보겠습니다. 21,300원까지 한번 보고요.
손절은 뭐 16,650원인데 글쎄요, 손절은 크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종목 연기금이 매수의 어떤 신년 초부터 매수에 가담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관점이 또 특징적이니까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만도 그리고 평화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건영 실장과 함께 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자세한 말씀도 함께 덧붙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이 이제 막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강세장으로 출발이 예상이 됐고요. 흐름 자체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네요. 0.2% 정도 상승 중에 있고요. 현대차가 다시 시총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1%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0.8% 오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0.7%, 현대모비스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20위권 내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고요. 보합권에 놓여 있는 종목들도 속속 위쪽으로 방향을 들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1.2%, KB금융 1%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 역시 반등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0.4%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0.3%, LG전자 0.4% 오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보합권이고요. 하이닉스 1% 오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1.2% 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적 이미 바닥을 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속속 나오고 있죠. 1.2% 오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잠시 빼먹었었는데요. LG전자가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오늘 역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보합권인데요. 오늘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습니다. 0.3% 현재는 내리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0.6% 내리고 있고요. 우리금융 1.3%, 그리고 아래쪽에는 현대제철 1.1% 오르고 있습니다. S-오일과 신세계, 삼성화재까지 강보권에 머물고 있고요. S-오일 같은 경우는 이 정제 마진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또 갖고 있습니다. 호남석유는 1.9% 오르고 있고요. NHN과 하나금융지주는 약세입니다. 특히 NHN은 1.4%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0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2091 기록하고 있고요. 2100선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 오르고 있습니다. 530선을 다시 한번 터치했고요. 셀트리온이 0.9%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마찬가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네오이스게임스의 급등세입니다. 7%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소송에 휘말렸었고 게임홀딩스와의 소송이었죠. 이 소송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급등했었는데 오늘도 이 미온이 좀 남아 있습니다. 0.3% 정도 오르고 있고요. SFA가 1.7%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OCI 머티리얼즈, 동서 다음 모두 강세고요. 아래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저희가 조금 전에 AS 해봤었는데요. 태광이었죠? 네, 태광 아래쪽에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헷갈리네요. 태용은 0.1% 내리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 아토, 주성엔지니어링, SK컴즈, 성화이텍, 성광배드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또 LCD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태광 0.7% 오르고 있습니다. 멜파스 2% 급등하면서 네, LED 관련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고요. 차바이오에는 역시 물량 부담 때문에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1.4% 밀리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는 향후 수익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또 받고 있죠. 1.6% 급등하고 있고요. 성용광전투자는 1.2%, 덕산 하이메탈이 1.5%, CJ인터넷이 2.6% 오르고 있습니다. 테크노세미캠과 동국 SNC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코코는 1.3%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현재 0.6%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반부터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승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요. 어떤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 다우지수가 12,000선으로 다가서며 다시 올해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미국 발롱풍에 입입어 전일에 이어 반등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3포인트 오른 2,09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0.64%가량 오른 상황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전일까지 7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던 외국인들이 오늘도 124원가량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295원가량 순매수하며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매수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업종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증권, 운수창고, 운수장비 업종이 이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의약, 통신, 음식료, 전기가스를 비롯한 경기 방어적인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최근 그 급락에 따른 어떤 길적인 반등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이 제한된 좀 박스권 움직임에서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흐름 자체가 지금 강세장으로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고요. 업종별로 약간 엇갈리는 모습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최근 들어 글로벌 주식시장의 이제 그 주요한 특징을 살펴본다면 선진국 증시와 이머징 시장 간의 수익률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외국인 매매 패턴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 정상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이머징 시장은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물가 안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다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 기조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주가 차별화의 원인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충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의 추가적인 긴축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어 중국 긴축 이슈는 당분간 국내 주식시장에도 부담 요인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이 일부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서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국내 증시에서도 보수적인 매매 패턴을 유지하고 있고요. 투신권 역시 환매 압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탄력적인 상승이 제한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다만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고 최근 들어 연기금을 중심으로 국내 기관이 적극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 코스피는 전고점인 2100선과 21선을 단기 저점으로 한 박스권 등락을 보이며 이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흐름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과 함께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 채권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시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우리 시장에서 3원 80전 정도 원달러 환율 내리면서 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소폭 하락했죠?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전망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은 미 증시의 강세를 반영하여서 1120원에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내고와 롱스탑으로 1118원으로 저점을 한 차례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결제와 주가의 반락도 역의 매수로 낙폭이 축소되면서 1122.5원으로 고점을 한 차례 높이고 전일 대비 2.5원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밤사이 트리시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유로화는 미 달러의 추가 상승을 하였고 여타 통화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역의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도 미 증시의 강세를 반영해서 소폭 하락함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19.5원으로 하락 개장하여 현재도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이머징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나타나고 MSCI 아시아 증시 지수도 올 들어서 1%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부담이 큰 남미 주식도 외국인들의 이탈 우려와 증시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머징 증시에서 차익 실현 필요성도 좀 있는 데다가 인플레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과 예상보다 선전하고 있는 선진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등으로 외국인은 일단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교적 물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또 한국 등은 긍정적이고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증시와 통화가 불안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의 금리 인상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식품 및 원자재 가격 추이와 이들의 물가 관리 능력에 시장은 좀 주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미 증시의 추가 상승과 유로화의 반등 흐름 속에서 금일 달러원 환율도 하락 압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증시 외국인의 순매도 흐름과 1,100원을 앞두고 예상보다 환율이 강한 하방 경직성을 나타냄에 따라서 대기 결제 수요의 집중, 또 유로화 상승에 따른 유로원 롱플레이 등으로 환율의 낙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도 장중 증시와 유로 동향 주목하면서 1,120원 중심 등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부담이겠죠. 이 채권 시장 상당히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내용도 살펴보죠. 네, 어제는 미 국채금리의 반락과 저가 매수의 영향으로 장중 보합권 등락을 지속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도가 지속이 된 가운데 장 후반에는 대통령의 물가 안정 발언으로 약세폭은 확대가 되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단 금일은 밤사이 미 국채 금리의 하락과 또 가격 메리트가 높아짐에 따라서 채권 시장은 강세로 개장을 한 모습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단기 영역으로의 캐리 수요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지지하고는 있지만은 설을 앞두고 정부의 인플레 기대 심리 차단을 위한 그 물가 안정 언급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급 시에는 체감 부담이 좀 감소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우려는 1월 CPI 발표나 2월 금통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이평선의 역배열 국채 선물 연결 선물 기준으로 기술적으로는 이평선의 역배열 발생으로 매물 압력이 강화가 되고 있어서 주중에는 국고 3년물 기준으로는 4% 선의 절대 레벨 테스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기 과도한 시장 금리의 급등을 감안하면은 4% 선의 1차 지지가 예상이 되고 국채 선물로는 102포인트 선의 일시적인 하향 이탈 이후 재복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금일은 좀 채권 시장이 강세 개장하였지만은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좀 추가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급락 시에는 절대 레벨인 102포인트 선에서의 지지가 예상이 되고 주요 매도 주체인 외국인의 쇼커버 여부에 따라서 가격 반등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출발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전화 연결되는 분입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정영훈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비롯해서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현재 투자자 동향을 살펴보면 외인이 280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130억, 기관이 49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GS건설이 4% 이상 급등하고 있고 이제 은행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신한지주, KB금융, 우리금융 등이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들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GS건설 4% 이상 급등하는 것을 비롯해서 네네. KB금융 등 몇몇 종목들의 이 특징적인 움직임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저희가 예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 미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금일 코스피 역시 강한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네, 장초반 좀 강한 출발을 하고 있지만 전일의 경우 연기업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지만 지난 연말부터 특별한 조정이 없이 상승세를 이어온 탓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중국이 2월 춘절 전후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면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게 예상보다 빠른 조정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코스피 시장에서 21조 원 넘게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2주째 매도 위를 보이면서 시장의 흔들림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증시에서 모두 외국인이 순매도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그동안 아시아에 집중됐던 글로벌 유동성이 새로운 방향 설정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고 최근 펀드 자금 역시 아시아 신흥국보다 선진국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가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에서 중립 비중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단기간 급등으로 인한 매력도가 낮아진 상태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요. 지난 2010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할 경우 매도 규모는 1조 5천억 원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면 매도 주체는 1차적으로 환차익이 가능한 외국인이 될 것이고 만일 베이스가 추가로 악화될 경우에는 2차적으로 투신과 증권이 매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네.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네네. 흐름 자체가 또 강세로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랠리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반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이 어떤 방법으로 시장 접근하는 게 옳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우선 펀더멘탈과 기업이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조정 강도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12월부터 2100선까지 가파르게 오른 만큼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5% 정도, 즉 1차적으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33일선이 2055포인트와 심리적 지지선이 2000선까지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하겠는데요. 네네. 예, 최근 중국 긴축 이슈에다가 4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근처럼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시점에서 부진한 실적 발표는 단기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일부 급등했던 종목에 대한 부분적인 차익 실현과 함께 실적에 따른 종목 선별의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좀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일부 물량을 제외하고는 약간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정영훈 대리와 함께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이 투자 전략을 꼼꼼히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마켓앤센 증시 잠시 후에 이어나갑니다. 여기에서 투자 해우소라는 코너를 운영 중인데요.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그리고 2619번입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실 때 종목 이름 외에도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또 비중, 매수 시점까지 이런 정보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가 지금 전문가 방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포트폴리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투자 기법도 전수해드리니까요. 많은 사랑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